이재희 수학 1-2 36강 시작하겠습니다. 36번째 테마로 약수와 배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 소수와 소인수 분해입니다. 이 소수와 소인수 분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와 소인수 분해로 넘어왔습니다. 이 소수와 소인수 분해에서는 두 개의 용어 정리와 함께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어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소수인데요. 이 소수는 소수점이 있는 소수가 아니고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가 소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가 소수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인수 분해인데요. 소인수 분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자, 소인수 분해는 소수인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것을 소인수 분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 잘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 소인수 분해와 약수라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약수의 개수나 약수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자연수가 있으면 그 자연수를 가지고 소인수 분해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약수의 개수나 약수의 총합을 구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약수의 개수나 약수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한 상태에서 시작한다.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어떤 자연수가 있으면, 자,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소수인 인수들의 곱으로 먼저 소인수 분해해서 나타냅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나타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연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한 상태에서 지수가 보이죠? 지수 ABC가 보일 겁니다. 이 각각의 지수에 대하여 1씩 더하고 난 다음에 곱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소인수 분해해서 지수들의 각각 1씩 더해서 곱한다. 됐나요? 자, 그래서 어떤 자연수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소인수 분해해서 각각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렇게 또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P의 A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을 여러분들이 다 적습니다. 아시겠죠? 자, P의 A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는 P와 그 다음 P의 제곱 해가지고 P의 A제곱까지 다 약수들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보여줄 테니까 그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한다고요? 이 소수 P의 A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약수들을 모두 찾아서 다 더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P의 A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을 다 구해서 더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Q의 B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을 다 구해서 다 더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Q의 B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을 다 구해서 더한다. 그 다음에 R의 C제곱. 자, R의 C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이 각각의 약수들을 다 찾아서 한꺼번에 다 더한다. 됐죠? 자, 그래서 그것들을 다 곱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러면 자, 선생님이 잠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10이라는 어떤 자연수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소인수 분해하겠죠? 됐나요? 이렇게? 그러면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라고 해봅시다. 양의 약수의 개수. 됐나요? 양의 약수의 개수.
자, 양의 약수의 개수는 자, 지수에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다. 그러면 얘가 6개가 나오게 되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화 시켜서 이렇게 뭐냐면 약수의 개수를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자, 실제로 또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2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약수들을 모두 찾습니다. 자, 뭐죠? 1하고 2하고 2의 제곱이 2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약수들이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3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약수들을 다 찾으면 1하고 3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얘네들끼리 곱하면 또 약수가 되겠죠. 자, 그래서 1하고 2를 곱했을 때 1, 1하고 2 곱했을 때 2, 1하고 2의 제곱 곱했을 때 2의 제곱. 그 다음에 3하고 1 곱했을 때 3, 3하고 2 곱했는 거, 그 다음에 3하고 2의 제곱 곱한 거. 이렇게 됐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 2, 2의 제곱, 그 다음에 3, 3 곱하기 2의 제곱. 얘네들이 모두 약수가 되는 거죠. 됐나요? 약수가 되면서 약수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실제로 이렇게 구하는 게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것이 원리이긴 한데 우리가 실제 시험상에서는 뭐냐? 빨리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화 시켜서 약수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두 가지를 좀 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약수의 총합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 다 더하면 되죠. 됐나요? 얘네들 다 더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로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더하면 되는데 약수의 개수가 많을 때는 약수의 총합을 구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자, 여기 보면 2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들 있잖아요. 그래서 2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를 먼저 다 더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다 더해 놓고요. 그 다음에 3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도 다 더합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그것들끼리 곱하면 약수의 총합이 된다. 양의 약수의 총합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 용어 정리, 소수라는 용어 정리. 소수는 뭐라고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는 뭐라고요? 소수인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낸 것이 소인수분해.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 자연수를 소인수분해해서 지수에다가 각각 1씩 더해서 곱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은 어떤 소수의 인수가 있죠. 소수인 인수가 있죠. 그 녀석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을 다 더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소수인 인수들로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을 다 더해서 곱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이해되셨나요? 자, 이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 그러면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넘어왔습니다. 예제 1번인데요. 예제 1번은 소인수 분해와 약수하고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고 자세한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756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의 약수 중에서 홀수가 되는 그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756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그 양의 약수 중에서 홀수인 수들의 총합을 구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6의 배수이며 양의 약수가 10개가 되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6의 배수이면서 약수의 개수가 10개가 되는 수를 모두 구하여라 이렇게 된 건데요. 자, 1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7656의 양의 약수의 개수와 그 약수들 중에서 홀수들의 총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자, 일단은 약수의 개수를 묻고 있네. 그쵸? 약수의 개수를 묻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다죠.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난 다음에 자, 756이라는 이 수를 소인수 분해하게 되죠. 됐나요?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 각각의 지수가 있죠. 각각의 지수. 여기는 1이 되겠죠. 그죠? 자, 각각의 지수에 1씩 더한다. 자, 2 더하기 1이 되겠고요. 그죠? 3 더하기 1이 되겠고요. 1 더하기 1이 되겠죠. 됐나요? 3, 4, 12 곱하기 2. 그래서 자, 약수의 개수는 24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수 중에서 홀수의 총합을 구하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 약수 중에서 홀수들만 골라내 가지고 총합을 구해라. 자, 언뜻 보면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약수의 총합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2의 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을 다 더한다. 그쵸? 그쵸? 이렇게 다 더한다 그랬죠. 자, 3의 세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을 다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요. 됐나요? 자, 7로 만들 수 있는 약수들을 다 더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약수의 총합을 구할 때 이 녀석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곱한다. 그러면 약수의 총합이 나타난다.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2라는 숫자 하나를 이렇게 분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분배해서 전개하는 거죠. 분배해서 전개하다 보면 2를 곱한 것들은 무조건 짝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됐나요? 마찬가지 2의 제곱과 곱해지는 모든 수들은 다 짝수가 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있는 1, 2의 제곱 중에 이 1이라는 수하고 여기에 있는 어떤 3의 세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약수하고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홀수가 되죠. 1하고 2를 곱하든 1하고 3을 곱하든 1하고 3의 제곱 곱하든 1하고 3의 세제곱 곱하든 홀수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또 1하고 여기에 있는 7의 약수로 만들어진 약수들, 자, 얘네들을 곱하면 홀수 되지 않겠습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1,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4개의 자연수, 그 다음에 2개의 자연수, 얘네들끼리 곱하면, 자, 얘네들끼리 곱하면 결국엔 뭐가? 홀수인 약수들의 총합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2하고 2의 제곱은 없애고 나머지들끼리 곱해서 전개한 상태에서 더하면 약수의 총합이 되겠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756의 양의 약수 중에서 홀수인 녀석들의 총합은, 자,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1하고 7하고 이렇게 해서 다 각각 더한 상태에서 곱하면 홀수인 약수들의 총합이 되겠다. 그래서 320이라는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2나 2의 제곱은 이 약수들을 하고 곱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한 가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1, 3, 3의 제곱, 3의 세제곱 이렇게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하고 7이 있어요. 자, 이렇게 곱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곱하면
전부 다 뭐예요? 홀수지 않습니까? 홀수. 그쵸? 홀수가 나오겠죠. 그쵸? 근데 이것들 곱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보세요. 얘네들을 이렇게 곱한 상태에서 자, 1이고 3이고 3의 제곱이고 3의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7이고 3 곱하기 7이고요. 3의 제곱 곱하기 7이고요. 3의 세제곱 곱하기 7입니다. 자, 이 녀석들이 다 약수가 되는데, 이 약수들하고 2하고 곱하면 다 짝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나 2의 제곱을 이 약수들한테 곱하면 다 짝수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들만 다 더하면 홀수의 총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를 풀어봐야지 문제가 잘 풀립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푸는 것에 중점을 둬야지 문제를 그냥 무작정 많이 푼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확하게 풀어야지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지, 문제의 양을 많이 푼다고 해서 나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답을 찾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 많은 문제를 풀어서 유형화시켜 가지고 문제를 머릿속에 기억을 한다, 이런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한 문제를 풀어도 좀 제대로 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갈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갈로 문제는 6의 배수이며 양의 약수가 10개인 자연수를 모두 구하라. 문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6의 배수이다. 자, 6의 배수다. 6의 배수는 자,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2와 3이라는 소수인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요. 자, 6의 배수라고 하는 것은 2와 3의 소인수로 이루어져 있다. 2와 3의 소인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요? 10개라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10이라는 수는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자,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했다 그랬죠. 그쵸? 그러면 곱하기 형태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자, 10이라는 수는 2 곱하기 5. 자, 얘 10이라는 수는 자, 5 곱하기 2가 되는데 이 5라는 숫자는 4 더하기 1. 자, 지수에다가 하나 더한 거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것은 지수에다가 하나 더한 거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뭐냐면 지수에 오는 숫자는 4하고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인수는 2하고 3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6의 배수이며 양의 약수가 10개인 것은 바로 이렇게 되죠. 자, 2의 4제곱 곱하기 3요. 자, 지수가 4죠? 지수가 1이죠.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4 더하기 1에다가 1 더하기 1해서 10개가 되고, 그 다음에 2와 3의 소인수의 곱으로 나타냈으니까 6의 배수가 되겠죠.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있죠. 이렇게요. 3의 4제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지수에다가 하나 더하면 5가 되고요. 지수에다가 하나 더하면 2가 되겠죠. 그럼 약수의 개수는 10개가 나오고, 자, 그래서 6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2와 3의 소인수. 자, 이렇게 해서 162라는 뭐냐 하면 6의 배수이면서 약수의 개수가 10개, 그 다음에 48이라는 6의 배수이면서 약수의 개수가 10개 나오는 수가 이렇게 구해질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어떻게 찾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답을 찾는데 제대로 풀어야지 그냥 어리버리하게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풀어봤고요. 그러면 예제 2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을 넘었습니다. 예제 2번에서는 소인수분해의 이용이라는 내용과 연관된 문제인데요. 문제를 하나씩 읽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10분의 n하고 18분의 n제곱, 그 다음에 45분의 n세제곱이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하는 최소의 자연수 n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죠.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됐습니까? 10분의 n이 자연수가 되면서 18분의 n제곱도 자연수가 되면서 45분의 n세제곱도 자연수가 되게 하는 최소의 자연수 n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루트 n분의 480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을 구하세요. 자, 얘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n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루트 280n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을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3개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n제곱 마이너스 14n 더하기 40이 소수가 되도록 자연수 n을 모두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죠. 됐나요? 자, 그러면 갈로 1번부터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1번은 10분의 n제곱, 18분의 n, 10분의 n하고 18분의 n제곱, 45분의 n세제곱이 모두 자연수가 되게 하는 최소의 자연수 n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 10분의 n을 먼저 봅니다. 아시겠죠? 자, 10분의 n을 보면 어떤 거냐면 10분의 n이 자연수가 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분의 n을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됐나요? 자, 10분의 n을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 어떤 자연수 m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셨죠? 10분의 n이 m이라는 자연수가 되게 한다. 자, 그랬을 때 얘는 양변에 10을 곱할 수가 있죠. 그쵸? 자, 양변에 10을 곱한 것을 10을 2 곱하기 5로 나타냅니다. 자, 10 곱하기 n 이렇게 됐죠? 10 곱하기 m 됐습니까? 자, 10을 소인수 분해해 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18분의 n제곱이라는 수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대입을 하죠. 자, 얘를 여기 n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됐나요? 여기 n에다가 대입하면, 자, 2의 제곱, 5의 제곱, m제곱 되는 거 이해되시죠? 18이라고 하는 수는, 자,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입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자, 5의 제곱, m제곱, 3의 제곱이니까 2는 그대로 두고,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m이라고 하는 수가 3의 배수여야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m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m을 이렇게 3K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어디요? 얘를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하게 되죠. 됐습니까? 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45의 n세제곱이라는 수를 가지고 와서 그 n에다가, 자, 얘를 대입하는 거죠. 자, n은 어떻게 되나요? 자, 2 곱하기 5 곱하기 3k. 자,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겠죠. 자, 이렇게요. 자, 대입하면 2의 세제곱, 5의 세제곱, 3의 세제곱, k 세제곱 됐죠? 자, 45는 소인수 분해하면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약분을 하겠죠. 3의 제곱은 3 하나, 5의 제곱.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최소의 자연수 n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k가 1이었을 때 최소의 자연수가 되겠죠. 됐나요? k가 1이었을 때 최소의 자연수가 된다. 자, 그럼 k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되면 그때에 얘네들이 모두 자연수가 되는 n은 얼마인가요? 30이 됩니다. 됐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30이 되는 거잖아요, n이.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요 문제도 여러분들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갈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2번은 루트 n분의 480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을 구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죠. 자, 그렇다면 일단 뭡니까? 480이라는 수를 어떻게 본다고요? 소인수 분해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480을 자, 소인수 분해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죠. 자, 그래서 이 480을 자, 소인수 분해한 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얘가 루트 밖으로 나와야 되고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뭐냐 하면 이 n이라는 수에 의해서 얘가 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돼야 자연수로 나오겠죠. 됐나요? 얘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면 자, 어떤 수의 제곱이 되면 이 녀석이 어떤 수의 제곱이 되면 자연수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어떤 수의 제곱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2의 5제곱을 우리가 얘가 짝수가 되도록 2의 4제곱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렇게 나타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자, 일단은 딱 봤을 때 2, 3, 5라는 녀석이 루트 밖으로 못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2도 없어야 되고 3도 없어야 되고 5도 없어야 되죠. 그렇다면 n은 뭐가 될 수 있나요?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될 수 있다는 거. 됐죠? 됐나요? 자, 그리고 뭐냐면 그리고 또 이게 될 수도 있죠. n이 2의 제곱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n이 2의 제곱에다가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할 수도 있어요. 자, 2, 3, 5는 다 약분돼서 날아가고요. 2의 제곱은 얘하고 약분하면 2의 제곱이 돼서 자연수가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다음에 n이 될 수 있는 게 2의 4제곱이 될 수 있는 거죠. 2의 4제곱에다가 2, 3, 5. 자, 그래서 원리가 n은 반드시 2, 3, 5라는 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2의 4제곱을 통해서 약분될 수 있는 게 짝수 형태로 나타나면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자연수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금방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n을 구하면 30, 120, 480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 잘 보시고 그 다음 자, 갈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3번은 루트 280n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을 작은 순서대로 3개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280을 뭐 한다고요? 소인수 분해하겠죠. 당연히. 자, 소인수 분해합니다. 자, 소인수 분해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루트 안에 집어넣겠죠. 자,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n인데 얘를 2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 얘는 루트 바깥으로 나가니까 자연수가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 수들 2, 5, 7이라고 하는 수가 루트 바깥으로 나가야 자연수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n은 뭐가 될까요? 일단 2 곱하기 5 곱하기 7이 되겠죠.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수는 2의 제곱이라는 수가 되면 되겠죠. 2의 제곱에다가 5 곱하기 7. 자, 그래서 2의 제곱 2 곱하기 5 곱하기 7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얘는 일단 바깥으로 나가니까 2, 5, 7이라고 하는 수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자, 일단 2도 하나 필요하고 5도 하나 필요하고 7도 필요한데 거기다가 또 2의 제곱이 하나가 더 붙을 수 있죠. 그쵸? 얘네들 각각 제곱되면 밖으로 나가고 얘도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n. 그 다음 큰 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3의 제곱으로 들어가서 3의 제곱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2, 5, 7이라는 수가 있으면 또 자연수가 되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해서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 자, 정리하면 n은 70, 280, 630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뭐냐면 문제를 풀면서 처음에는 조금 생각해야 되겠지만 자주 하다 보면 속도가 붙어서 금방금방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정확히 이해하고 푸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정확히 이해하고 풀었으면 그 다음엔 많은 문제를 연습을 통해서 속도를 높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번 풀어봤고요. 마지막 4번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n제곱 마이너스 14n 더하기 40이 소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 n을 모두 구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일단은 얘는 n에 관한 2차 식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 보겠죠.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하는 게 일단 여기서 중요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소수라고 했잖아요. 소수의 뜻이 뭐라고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다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소수라는 용어의 정의가 되게 중요하죠, 여기서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자, 그러면 얘가 소수라고 했는데, 얘가 소수이면, 소수는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과 1하고의 곱인 거죠. 자기 자신과 1하고의 곱이 소수잖아요. 그쵸? 자, 그렇다면 얘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자, n-4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또는 n-10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1 곱하기 자기 자신. 됐나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자기 자신. 됐죠? 마이너스 1 곱하기 자기 자신. 마이너스 1 곱하기 자기 자신. 됐죠? 자, 그렇게 해서 뭐냐면 n이라는 값을 찾으면 4개가 나오죠. 자, 5, 3, 11, 9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5하고 9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 보세요. 자, n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1이고요. 마이너스 5죠. 그쵸? 1하고 마이너스 5입니다. 1하고 마이너스 5는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5가 자연수가 아니죠? 자, 그래서 5는 안 되고요. 9도. 자, 9 빼면 5가 되죠.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5가 자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자, 그래서 5하고 9는 아니고 마지막 최종 답은 n이 3하고 11이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소수와 소인수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수의 정의가 중요하고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가 소수이죠. 그 소수의 정의를 가지고 자, 이 문제를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뭘 공부했습니까? 약수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을 어떻게 구하느냐. 됐나요? 그리고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돼서 루트 값이 자연수가 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제도 풀어봤죠.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뭐냐면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정확히 이해하고 푸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제 양을 처음에는 많이 늘리기보다는 한 문제 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것이 연습이 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 양을 늘리셔도 무방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저는 더 좋은 강의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